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로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이죠. 오래간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 한 2달 만에요. 이제 한꺼번에 5%가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는 지지율의 늪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이하고 무슨 문재인만 할 게 아니라 이재명 부부, 그 다음에 문재인 부부, 요거를 특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했는데요. 자, 지금 고영주 변호사, 이제 고영주는 이 변호사라기보다도 지금 이제 자유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서 그 대표를 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제 현수막 정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이죠. 서울 수도권 125곳에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특검 여론을 지금 불지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재명이가 어제 이제 잠적을 했는데, 자, 결국은 지금 다시 또 나왔어요. 요 뻔뻔스러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안보 문제를 챙기는 척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이제 특검론, 요거에 대한 반발,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강하고, 그 다음에는 수원지법의 신진우 판사가 이제 이재명이 담당하니까 이재명은 끝났다. 요게 전반적인 의견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요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제 요 민생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정쟁 이슈도 아닌 정쟁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측면도 하나 있죠. 국면 전환을. 정쟁 이슈화 시켜서 국면을 이재명 국면에서 이런 안보 국면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꼼수로 느닷없이 풍선 얘기 이런 거를 하고 나왔어요. 야, 참 치사한 인간이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이제 끝나서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또 칼을 뺐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쭉 진행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지검의 성남지청, 여기에서 그동안에 다뤄왔던 정자동 호텔, 저도 이제 최근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3개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자동 호텔이에요. 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변호사비, 그 다음에 이제 정자동 호텔,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말이죠. 이 강백신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를 성남지청의 차장검사로 발령될 때부터 이게 이제 강백신 부장검사가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중앙지검에서 다시 성남지청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칼자루를 빼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요 내용은요.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요. 정진상이를 정조준하고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지금 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진상과 이재명이를 동시에 노리는 수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북 송금은 이화영과 이재명이를 동시에 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지사와 부지사, 이번에는 성남시장과 성남시장의 최실세 정진상이를 정면으로 조준하는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말이죠. 지금 이제 이원석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문이 나왔어요. 구조화 변호사가 낸 건데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 급상승하고 있다. 요 좋은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는데, 지지율 할 때는 말보다도 이 도표, 요게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제일 쉬운 게 아닌가, 이야기가.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요, 요거 이제 대형 도표가 되겠는데, 자, 요걸 보시면 제가 화면을 쫙 가릴게요. 자, 요 쭉 흐름을 보시면 이제 위에가 이제 부정평가잖아요. 부정평가가 지난 4월 3주째에 68%다가 5월 5째 주에 70%까지 올라갔어요. 최고치입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그러니까 긍정평가는 제일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21%로 팍 떨어졌어요. 이때 이제 다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딱 2주 만에 오늘 이제 6월 두 번째 주니까요. 2주 만에 5%포인트로 대폭 상승해서 26, 그리고 부정평가는 70에서 4%가 빠져서 66,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작년 6월부터 나온 이제 지지율을 쭉 지금 부정평가, 긍정평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최근에 2월, 3월, 4월, 5월을 보면은 지금 5월에 긍정평가 아래로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을 헤매고 있다가 26%로 20대 중반을 훌쩍 넘어섰고,
부정평가도 지금 위에서 쭉 보면은 부정평가가 60% 아래에서 하다가 느닷없이 60% 후반 7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 추세. 이 장기 추세로 보더라도 추세의 변곡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예, 정당 지지율을 보면,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도 올라갔어요. 자, 국민의힘은 이 빨간색이잖아요. 30%에서, 지금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가 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빠지는 추세가 되어 있다. 그리고 개혁신당도 빠진다. 그리고 저희 조국혁신당도, 그 다음에 개혁신당은 살짝 올라간다. 요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요, 여러분께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예, 평가를 좀 더 디테일 분석을 좀 하겠는데요. 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전 연령, 전 지역에서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말이죠, 무려 10%나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충청권에서는 7%, 대구 경북에서도 7%, 부울경에서는 4%, 인천 경기도 3%, 호남에서도 3%까지 올랐고요. 전 연령대에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20대는 1%, 30대는 9%, 40대가 5%. 그래서 30대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60대도 9%, 60대, 70대는 본래 뭐 우리 편이니까. 예. 성향별로도 모든 정치 계층에서 다 올랐습니다. 보수층에서 7%, 중도층에서 4%, 진보가 3%가 됐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는 외교하고 의대 정원 확대, 부정평가는 민생하고 소통 미흡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당 지지율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얼마만큼이나 지금 빠져 있는지. 자, 요걸 보시면은요, 요거 아래를 보일게요. 자, 주요 정당 지지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 민주당이 말이죠.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도 빠지고 지금 현재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어요. 최저치.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다. 예. 요 얘기는 결국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절대적인 반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갤럽 측에서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것은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도 변화를 진보 진영의 위기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조국당하고 민주당하고, 물론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제 갈라진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국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층하고는 덜 겹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주장은 뭐 좀 타당성이 덜한 것이 아니냐.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요걸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대로, 지금 이제 고용주 변호사의 지금 이제 이 현수막 정치 내용,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주 변호사의 현수막 정치 내용.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이 고용주 변호사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 부부 쌍특검을 빨리 하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이 수도권에 뭐 125곳 여기에 벌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돌리고 있는 문재인, 김정숙 타지 말 특검하라. 그리고 이재명, 김혜경 법카 특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뭐 이제 고용수 변호사가 이제 처음 주장한 것은 아니고, 이미 뭐 이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나와 있고, 제일 처음에 저도 이제 김정숙 특검, 김혜경, 그 다음에 이재명 특검 이렇게 됐는데, 저 보도를 보면 김정숙이를 끼고 도는 게 누구예요? 문재인이잖아. 근데 단순하게 뭐 이 특검을 갖다가 끼고 돈다고 해서 할 수는 없죠. 위법상이 있어야죠. 김정숙 사인을 누가 했겠습니까? 문재인이가 사인했겠죠. 당연히. 예, 구두 사인이든 이 법률적으로 실제 사인이든 간에. 자, 요거 그러니까 특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그렇게 감싸는지, 그 이유가 뭔지 허위사실이잖아요.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은 이미 김혜경 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조명현 수행비서가 다 폭로해버렸잖아요. 이재명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이재명이도 법카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제 이거 샴푸, 일제 샴푸도 쓰고 과일 갖다가 그냥 제겨서 먹고 집에다가, 네, 관저에다가. 그리고 이 김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경기도 법카로 과일 같은 거 사가지고 자기 집 냉장고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집 냉장고 채우는 이재명이가 아무리 남편이지만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래서 둘 다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도권 전반에 요거를 쫙 지금 깔았어요. 자, 그래서 수도권 122곳에
전부 지금 깔아놨습니다. 자, 요거는요, 지금 이제 국회 보이시죠? 국회 바로 앞에 요거를 갖다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 효과가 상당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요거는요, 서울역 얼마나 유동인구가 많습니까? 이 서울역 앞에다가 쫙 붙여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지금 뭐, 이 안양 이런 데까지, 안양, 안산까지 전부 다 붙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지금 여론의 환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하고 수도권의 125곳에 요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서울 도심 일대에는 국회의사당하고 용산 대통령실, 광화문, 서울역 요런 데 16곳, 그리고 서울 강남하고 서남부 일원에 36곳, 분당 용인에 25곳, 그리고 경기도 수원, 안양, 평촌, 의왕, 안산에 49곳 어마어마하게 붙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 뭐 2주 정도 붙이는 것 같고요. 이 협력 후원 단체로는 서울대 나라사랑 모임, 동성고 애국동지회, 성남고 애국동지회, 재물포고 자유우파 모임, 강남포럼 요런 데서 요거를 후원했다고 합니다. 아주 애국시민단체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 이재명이가 얼마나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가 막힐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재명이가 완전히 지가 무슨 지금 애국자인 것처럼 행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애국자인 것처럼 이 행세를 벌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물풍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확성기 하고 있잖아요. 요런 거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오늘 최고위원회 지금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래 이제 어제 지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뭐 하나 굉장히 참 궁금했는데 이재명이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지금 문제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 제기를.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말이죠. 지금 이제 자기가 마치 그야말로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안보 전문가처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예, 요것이 지금 이제 요런 이 꼼수 요런 걸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말이죠. 지금 이제 우원식이가 또 어제 말이죠. 김대중 6.15 정상회담 기념 이제 세미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우원식이도 또 이재명 같이 지금 오물풍선 문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대화해야지 무슨 소리야. 요런 식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꼼수하는 이것들 전부 다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이 이게 되겠는데요. 자, 이재명이가 사인한 또 다른 특혜 의혹이 뭐냐? 요게 대장동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일보 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강백신 부장검사가 최근에 성남 차장검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지금 정자동 호텔 요 수사 기록을 전부 가져가서 거기서 본격 지금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미 관련자들 압수수색도 했고 전부 다 참고인 뭐 피의자 해서 전부 소환 조사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원석이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딱 사인을 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원석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인을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한두 줄씩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요 핵심은요. 이 핵심은 여러분들 뭐 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우선 대장동하고 딱 붕어빵이나 마찬가지예요. 대장동. 그리고 백현동 붕어빵. 그러니까 이재명의 부패 카르텔은요. 특징이 다 똑같아요. 성격이 전부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요. 여기는 용도 변경을 지금 이제 백현동 같은 거는 4단계를 했잖아요. 여기는 5단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녹지에서 지금 백현동은 일반 주거단지로 바꿔졌는데 여기는 일반 상업적으로 바꿔줘요. 5단계나. 그걸 바꿔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임대 계약서를 하는데 수의 계약을 해요. 이게 경쟁 입찰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수의 계약. 그래서 30년 무상 임대 후에 그 다음에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요렇게 이제 아주 대대적인 특혜를 주는 겁니다. 예, 30년 무상 임대 후 유상 임대 방식으로 바꾸는 거. 이거를 갖다가 이런 이례적 방식으로 수의 계약까지 맺는 거예요. 얼마나 시행사표를 많이 봐줬냐. 예, 요런 의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을 또 대폭 올려줘요. 용적률. 이거 이제 이 성남 FC 사건 할 때도 두산건설. 이거 뭐 용도 변경, 용적률 뭐 600 몇 프로까지 올려줬잖아요. 이게 똑같은 수법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이 228.62%인데 이거를 353.72%로 대폭 올려주는 겁니다. 예. 이러한 지금 수의 계약했죠. 그 다음에 임대 계약했죠.
임대 수익이 아꼈죠. 그 다음에 용적률을 올려줬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뭐냐. 요 임대료를 싸게 받기 위해서 말이죠. 이 시행사 대표의 부인이에요. 시행사 대표의 부인이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외국인한테 임대료를 줄 경우 임대료가 낮아진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 국내 내국인의 경우에는 천만 분의 50인데, 예, 1000분의 50인데 이 외국인이 할 경우는 1000분의 15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싸게 임대료를 낼 수 있어요. 요런 지금 특혜를 어마어마하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어디서부터 특혜가 시작되느냐? 이제 그 판교에 CU지가 있어요. 지금 놀고 있는 CU지. 이 CU지를 개발하니까 이재명이가 지가 바로 치고 들어가면은 또 이게 비리 의혹으로 될 것 같으니까 좀 머리 꼼수를 써가지고 이게 컨설팅 회사라고 하는 PMG 플랜에 맡겨요. 야, 이거 CU지를 갖다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어.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러니까 그거 호텔 져야 됩니다. 성남에 호텔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PMG 플랜하고 시행사는요, 주인이 같아. 황모 씨 대표이사, 이 대표이사가 아니라 대주주가 똑같아요. 황 씨. 그러니까 이제 같은 저들끼리 다 짜고 쳤잖아요. 이재명이하고 정진상이하고 PMG 플랜, 그 다음에는 시행사 베지츠 종합건설. 이름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PMG하고 베지츠 종합건설. 요게 전부 4명이 짜고 친 고스톱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호텔을 짓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베지츠 종합건설에다가 이 시행사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임의적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완전히 딱 짜고 치는 고스톱이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리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재명이가 베지츠 종합건설에다 시행을 맡겨가지고 호텔 짓는 문서에 전부 다, 그리고 사업협약서 문건에도 이재명의 서명 날인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특혜 의혹에 깊숙이 관여했고, 본래 이 시행사 대주주하고요, 정진상이하고는 어마어마하게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남 FC에 이거 뭐 수금하러 다닐 때 정진상이가 진두지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차병원에서 40억 원을 받아냈는데도 이 황모 씨가 개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칼자루를 뺐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정자동 호텔은요, PMG 플랜하고 베지츠 종합건설, 그 황모 씨, 그 다음에 정진상하고 이재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그래서 피의자로 되어 있어요. 지금 대표하고 이재명이하고요, 시행사 대표, 전직 대표인 김모 씨, 최재주주인 황모 씨, 그리고 시행사 관계업체에서 이사를 지낸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부사장, 예, 현재 민주당 의원으로 돼 있죠. 이 안태준. 그러니까 이것들 전부 의원 배지 다 달아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배임, 그렇죠. 그 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요걸로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또 이 죄가 늘어나서 이재명이의 배지를 띄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이슈가 된다.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김경수가 지금 오늘 막 떠났어요. 김경수가 막 떠나서 이재명이를 직격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말쯤 기획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제 이재명이를 직격했느냐?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라. 이 이재명한테 날린 얘기잖아요. 갈등을 조정해? 갈등을 조정이 아니라 조장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갈등입니까? 극단적 이 갈등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큰 승리를 이룬 뒤에 국회 정부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갈등의 조정대가 되어야 한다. 과연 우리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는 나라들을 찾아보고 무엇이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해 보려고 한다. 그럼 특별 관심이 있는 현안이 있느냐 물었더니요, 다른 경로로 제가 지금 어떤 문제들에 천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싶다. 다른 경로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기 안 하고 나중에 공부 다 마치고 연말 들을 때 그때 얘기하겠다나 마찬가지예요. 출국하는 마당에 국민들께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인사드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 한 달 정도
이런저런 뭐 사람들과 만나고 어떤 얘기 나눴는지 이런 것은 나중에 말하는 게 좋다.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요. 이번에 안 가면 영국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독일로 가서 6개월 정도 머물다가 연말쯤 귀국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귀국 후 활동과 관련해서는요. 나가는 마당에 다시 들어온 뒤 뭘 할 거라는 말씀까지 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귀국 이후에 말씀드려야 되겠다. 예,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뭐 절제된 용어에 절제된 수준의 지금 입장을 밝힌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보다는 김경수가 100배 만배 낫다. 아니 이 김경수는요. 노무현의 최측근이기도 하지만 지금 문재인의 최측근이잖아요. 그래서 이 김경수는요. 연설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설문을 쓴다는 거 하는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논평하고 또 달라요. 그 재주가 있어야 돼요. 타고난 재주. 그래서 연설문 수준 되면 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니까 딱 오늘 아주 절제된 용어를 내놨잖아요. 그런데 이미 말이죠. 이 문재인하고 얘기할 때 문재인이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좀 빨리 들어야 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밀명을 이미 지금 받은 것이 밀명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올 연말에 그때도 완전히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독일 가는 것은 독일에 있는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 측이 마련한 6개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마치고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 아주 최대의 라이벌이 되는 것인데 이거 빨리 들어와가지고 지금 대안이 없다 보니까 민주당에도 지금 이재명 말고 대타가 없다 보니까 혼자 독식해요. 지지율을 갖다가.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지지율이 지금 15% 정도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빨리 김경수가 받아먹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경수는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사면 복권이 되어야만이 출마할 수 있다. 요즘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즐거운 오찬 시간 되시고 오찬 시간 즐기시고 또 이 많은 또 저의 방송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